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자충우돌하며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기 위한 9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 아이들도 많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어른 아이였었고 왕생이었죠. 인생을 왕초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 진로 찾기 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탐색의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류의 선지자들이 해왔던 질문들이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는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질문들이 될 겁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도 이해를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내가 가진 재능, 흥미, 적성, 성격, 기질, 나의 본성, 인성, 나의 지능, 강점, 약점,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과 심리와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멘탈, 마인드, 이런 관점, 자기 이해와 자기 확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들의 항목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니까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성격 유행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제가 만든 멘탈 검사가 있는데요. 멘탈 검사라든지 질문법을 한다든지 인터뷰 기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탐색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주어진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꾸준하게 단련하시고 마음도 이렇게 단련해 나가시면서 공부하고 사색해 나가면서 좋은 방법이 일기와 글쓰기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정말 이제 좋은 방법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멘토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지혜로운 스승이 여러분 내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시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젊은 날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단세포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서 울리는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많이 잘못하니까. 근데 그 알람들 막 신경 쓰이니까 다 꺼버리는 거죠. 저도 스마트폰에 모든 알림은 다 꺼놨거든요. 제가 필요로 할 때 보면 되니까 괜히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알람을 뭐 끄는 거는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알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당신이, 내면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았을 때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내리는 평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이제 정체성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등하다라는 생각하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 지능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뭐, 수준도 진짜 형편없다. 내가 다녔던 직장들도 진짜 볼품없는 직장이었고, 나는, 못생겼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잘생겼다.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생겼다, 이거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나 의지력은 되게 약했었고요. 미래는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영원히 저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나는 좋은 직장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계속 미끄러지니까 영원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버림받잖아요. 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갈 수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말로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평가였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남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냐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내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저는 이 생각을 무려 30대가 넘어서야 했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요?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서야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면서 나도 노력을 할 수 있어,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털 사이트에 다 검색을 해도 이름이 다 나올 정도로, 책도 10권 이상 쓸 정도로, 방송도 KBS부터 해서 모든 방송에서 고정 방송을 한 2년 정도 이상 해올 정도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못해왔던, 시간을 낭비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면서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어리석고 조금 모자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뛰어나고, 여러분들 확 한눈에 막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고 인생을 바로 한 번에 바꾸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달란트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 안에 나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잘못된 이런 제가 내렸던 것처럼 잘못된 평가들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요. 이 평가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개념화된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 누군가의 밉상인 딸,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신분, 이런 개념화된 틀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잘못된 틀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이제 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한 사회적인 책임과 여러분 삶의 도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열등한 존재다. 난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간 관리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직업 찾기에서부터 대학생활 시간 관리까지 제가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